안녕하세요. 빠바람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무슨 서울 집값 상승률이 최대라는 말까지 등장하면서 불장이 온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일수록 조금은 차분하게 데이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심리로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뭔가 쫓기듯 선택지를 정하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 지금 재건축 단지가 눈탱이 밤탱이가 된 이유가 뭔가? 바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추가 분담금 문제가 속속 뒤통수를 까고 있으니까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개인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서울 재건축 시장은 고스란히 얼음장이 되어버리고 있죠. 정말 재건축이라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수 있을까? 영원히 그냥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노후된 아파트 속에서 슬럼화를 두 눈으로 목격해야 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재건축 시장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일단 예상치 못한 난관이라는 게 바로 자금 문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그 어떤 분야보다도 크죠. 그래서 잘못 삐끗 선택지를 잘못 정하거나 OMR 카드 표기를 잘못해서 답안지를 밀려 쓰게 되면 그냥 나락인 겁니다. 지금 엄청난 공포 심리가 재건축 시장에만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집을 사지 못한 무주택자들의 관망세를 해머로 깨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은 지지부진, 거의 석회화되고 있었다고 말해도 될 정도로 요지부동,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이제 대내외적인 위험 요소가 시장 자체를 붕괴시킬 정도의 균열 조짐이 보였으니 한국은 부동산 무너지면 그냥 자산 시장은 절단날 정도로 거의 75% 이상의 돈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일단 부동산에 자금이 돌지 않으면 그대로 시장 자체의 존립이 위태로우니까 지난해부터 특례와 신생아 대출로 인한 자금 풀기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자금 공급이 열어놓은 거래는 작년 상반기에 집값을 꿈틀거리게 만들었고 기금이 40조 원 정도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소진이 되자마자 집값이 다시 꼬로박히기 시작. 그냥 다시 들어놓을 기세로 다가갔으니 이번에는 신생아 대출 자금이 풀린 건데 27조 정도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2024년 상반기 지나면서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는 조짐이 보이는데 이렇게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이 물을 흠뻑 줘도 이게 밑으로 고스란히 빠져나가는 구조. 밤새 콩나물 시루에서의 콩은 살짝 키가 자라지만 그냥 그 프레임은 시루 아니란 얘기죠. 그만큼 한계가 많다는 얘기인데 딱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지표를 디테일하게 잘 들여다보시라. 심리적인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은 결국 버튼을 A가 아닌 B로 누르게 하는데 이게 내가 서 있는 자리에 깔판이 사라지는 버튼이 될 수가 있어서 그대로 추락하게 되는 아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제 부동산원에서 나온 주간 매매 가격 지수,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이렇게 부동산 지표가 무슨 뉴스위크지도 아니고 매주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지표 발표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 지표를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지금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읽을 수가 있어요. 단 전주와 이번 주를 교차하면서 크로스 체킹을 하시라. 해당 주간 지표를 보면 자칫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서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10에서 0.15, 대략 0.05의 상승폭이 나타났었죠.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집값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다라는 것. 근데 이걸 또 두부두루치기를 해서 13주 연속이라는 키워드 넣어서 연속적인 오름세, 꺾이지 않는 오름세로 해석이 되던데 관점이 저마다 다른 건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편협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불장이라는 말을 붙일 만큼 서울의 상승세가 화염방사기 수준이 아니라는 것. 오르는 추세가 너무 미적미적 상향 궤적으로 가긴 한데 그리 괄목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 지표 0.15에서 0.18, 이번 주에는 상승폭이 다소 감소하기 시작을 했죠. 지난주 0.05에서 0.03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또 2021년 0.19로 집값이 올랐다는 걸 기준으로 최대폭 상승이라는 소방호수를 끌어다가 물을 주고 있는데 아니 그냥 액면적으로 봐도 상승세의 폭이 줄고 있다는 거. 그것도 지금 대출 포문이 열리고 세제 개편이라는 규제 해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서울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상승세를 탄다는 건 무주택자들 입장에선 다소 공포심리가 조성이 될 수 있는 말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치고 지표가 굉장히 소박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머지 경기도, 인천도 뭐 거의 보합세 보이고 있고 그래프에 딱 붙어 있죠. 근데 수도권, 경기권도 뭐 들썩이고 있다는 말은 일단 심리적인 불을 붙이겠다는 것으로 들리고 경기와 인천은 뭐 거의 차등이 없지 않습니까? 지방은 죄다 마이너스 폭이 커진 채로 서 있고 세종은 뭐 장난 아니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네요. 이렇게 지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현란한 부동산 전망들에 비해서 지표는 상당히 차분하게 보인다는 얘기. 그만큼 움직임이 그리 격하지 않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전세가 어떨까요? 매매가와 아주 비슷한 추세 보이고 있죠. 지난주는 상승폭이 0.05 정도. 그러나 이번 주는 0.02로 줄어들었어요. 전세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추세지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무지막지하게 폭압적으로 오르는 상황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역시도 지난주와 거의 뭐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죠. 아주 소폭의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방은 뭐 오히려 더 빠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를 쓱 한번 훑어봐도 대세 상승장이라는 말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상승폭. 게다가 이게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나침판 방향 잡기 전에 부르르 몸을 한 살이 떨지 않습니까? 딱 그런 케이스. 지표 자체가 쭉쭉 올라서지 못하는 건 그만큼 부동산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제한적이라는 것. 죄다 저리에 정책 대출 물고 실수요자들이 빨리 집을 매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 일부분의 동선이 만들어내는 지표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항상 이 다른 쪽의 지표도 봐야죠. KB지수. 여기 매매가격지수는 변동률이 여전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프도 절대로 상향적으로 쌍라이트를 켜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적인 저공비행, 지지부진 고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원 매매가격지수와 좀 다른 점이죠. 부동산원의 오름폭도 지금 뭐 감소 추세에 있는 거니까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요. 전세가격지수, KB지수. 여기도 뭐 부동산원보다는 오름폭이 좀 덜하네요. 둔화되는 느낌도 드는데 지난주보다는 살짝 변동되는 모습도 보이고 전세가가 그리 뭐 괄목할 만한 변화의 포인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지표의 온도차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은 상승폭이 미미하거나 마이너스라는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헤드라인에 나오는 부동산이 뒤집어졌다라는 매수세를 저격하고 있는 슈팅 라인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일단 시장은 슈팅 라인, 이 제일 중요한 시대이긴 합니다. 먼저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시장을 전망하는 키워드들, 라인들이 일사불란하게 군부를 때우는데 특히 주식시장에선 뭐 이게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심리 저격 현상을 보이는데 한국 부동산이 워낙 뭐 부동산 시장의 생리와는 달리 부동산은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동산 자산 아닙니까? 변동성에 바로바로 영향을 받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양상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마치 주식시장의 변화를 고스란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빛의 속도로 시장이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그냥 완전 겨울왕국 그 자체였죠. 아주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이 됐었는데 자금이 신생아 대출 통해서 27조가 풀리기 시작을 하고 규제 해제라는 깃발이 꽂히기 시작을 하니까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시장이 급변하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소폭의 상승세가 대세로 불장으로 이어지는 라인들이 그냥 오버슈팅하는 것처럼 쏘아대고 있는 건데 역시 아무리 심리적인 기저가 LTE급이라 해도 부동산은 부동산일 수밖에 없죠. 지표를 딱 펼쳐서 보면 그렇게 쏟아지는 라인들만큼 시장이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아무리 수요가 지금 거래량의 파이를 확대한다 해도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게 어느 적정선 가격까지만 터치를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거린다 해서 뭐 강남 아파트 20억에 40억 하는 것들 두드릴 수 없는 거죠. 그만큼 가격 한계선상을 넘어선 곳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달릴 수 있는 지구력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 거래량이 5월이 5천 건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는 해석이 분분한데 아직 날짜가 3, 4일 남아 있어서 어느 정도 카운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실수요는 일부 젊은 층의 신생아 대출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5천 초반까지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지난달과는 거의 600건에서 700건 차이밖에 나지 않는 갭이 그리 크지 않다는 얘기죠. 정상적인 거래소는 8천에서 12,000 정도의 거래량. 여기에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지 못한 거래라는 것도 결국 제한된 수요가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월달이 2,600건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래량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주춤거릴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콩나물 시루에서 물 빠져나가면 그냥 그걸로 디엔드 될 수 있는 상황이 작년처럼 특례가 끝났을 때처럼 고스란히 이어질 거란 얘기인데요. 이 기사 하나가 딱 이런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거래량 5월달 5천 건을 넘었는데 지방은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 이걸 단순히 지방 소멸, 서울 생존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당연히 신생아 대출은 노도강 9억 이하 아파트로 몰렸으니까 5천 건은 죄다 젊은 층에서 실수요 동선을 만들어낸 거고 지방은 고스란히 지금 부동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금이 지방까지 흘러갈 여력이 없으니까. 게다가 공급 쪽에서의 렉이 걸린 건 공급 부족이라고 자꾸 들이미는데 공급은 지금 엄청나죠. 6월만 거의 5만 가구인데 죄다 미분양으로 돌아서는 것들이 질비합니다. 악성 미분양이 거의 7만 가구 넘어섰다는 건 지금 흘리고 있는 공급량이 엄청나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다간 곧 10만 건 골든벨을 울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얘기. 이게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아주 제한된 가두리 양식 같은 범위 안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는 걸 가지고 일단 방아쇠 제대로 당겨보려고 하는데 시장이 이기는 장사가 없다는 말같이 시장의 방향은 아주 미미한 흐름으로 전개되다가 다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의 양상으로 가게 될 겁니다. 어차피 하반기는 자금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게 스트레스 DSR 2달 연기로 9월 실시, 한은도 가계부채 증가 시 DSR 적용 확대 범위를 고려한다는 말도 내놓은 것처럼 이거 한은도 부채 문제가 지금 GDP 대비 상당 부분 수위가 올라와 있어서 이걸 조절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건데 환율이 나아질 호재는 제로죠. 엔화는 160엔 찍고 있고 위안화는 달러로 미리 금과 구리를 사들이면서 위안화 가치를 스스로 낮춰서 무역 장벽 뚫으려 하고 있고 당연히 환율은 방어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니 깔려있는 부채는 이걸 컨트롤하지 않으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확대 방안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연준도 IMF가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면서 어찌 보면 지원 사격 가능성 높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2%까지의 명확한 지표가 나오기까진 움직이지 말라는 이 IMF 총재의 발언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KBS에서 나온 보도로도 최소한 연말까지 현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폭탄 발언까지 나왔다는 건 여전히 전체 금융질서의 구도 안에서 매파적인 연준 인사들의 말발이 여전히 먹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금융의 이 분위기가 이런 식으로 긴축 시스템에서 전혀 돌아설 생각이 없다라는 건 오늘 나온 이례적인 IMF 총재의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재정 상태가 원만하지도 않아서 31개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을 정도인데 근데 미 연준의 손실 범위가 너무 낮게 기준으로 잡혀 있어서 정확하지 않다라는 JP모건의 비판이 저격을 하고 있어서 미국 은행 파산이 체감적으로 상당히 높게 올라와 있다는 것도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건데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상업 부동산이 터지고 연쇄적으로 미국 지역 은행들의 도미노식 파산도 예상이 돼서 하반기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금융 상황이 전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한국 부동산만 논한 것처럼 소폭의 수요가 움직이는 동선을 대세 상승으로 호도하는 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지표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잘 걸러내셔서 선택지와 기회를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지표가 말해주는 디테일한 부분을 살피면 정확하게 지금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심리를 저격하는 오버슈팅하는 라인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만의 길을 뚝심 있게 잘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결코 지금은 불안한 때가 아닙니다. 기대를 가질 때입니다. 틈새가 생길 거고 균열이 벌어질 겁니다. 잘 그 타이밍을 간파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